밤의 지하 주차장은 거대한 콘크리트 동굴처럼 스산하고 고요했다.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만이 최고급 세단들의 차가운 표면 위로 음산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유신그룹의 총수 하도윤은 막 끝난 지루한 만찬의 피로감을 애써 감추며 자신의 전용 차량으로 향했다.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2명의 경호원들이 따라 붙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 너머로는 그의 말 한마디에 수천억의 자금이 오고 가는 냉정한 비즈니스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더 이상의 실수는 용납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전화를 끄는 그가 자신의 차량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색 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동시에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있던 검은 복면의 사내들이 순식간에 나타나 그들을 포위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의 것이었다. 하도윤의 경호원들은 즉시 그를 보호하며 방어 태세를 갖췄다. 하지만 상대는 수적으로 우세했고 훨씬 더 잔인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들은 소음기가 달린 총에서 발사된 전기 충격탄을 이용해 경호원들을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 그 비명소리와 함께 거구의 경호원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모든 것이 불과 10초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제 그 거대한 공간에 하도윤은 홀로 남겨졌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공포 대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냉철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무기가 없었다. 복면의 사내들이 천천히 그에게로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의 목표는 그의 목숨이 아니라 납치인 듯했다. 그들이 하도윤의 팔을 붙잡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주차장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컥 가장 앞에 있던 사내의 목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총이 어느새 저 멀리 날아가 있었고 그의 손목은 기이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는 언제 나타났는지 모를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검은색 가죽 재킷의 청바지.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마치 잘 훈련된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고요하고 위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녀는 프리랜서 경호원 유채경이었다. 그녀는 지금 다른 의뢰인의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 주차장 구석의 차 안에서 잠복 근무 중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눈앞의 남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력하게 쓰러진 경호원들과 홀로 남겨진 남자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의 직업윤리가 그리고 그녀의 정의감이 잠자코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사내들은 갑작스러운 동료의 비명과 낯선 여자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전열을 가다듬고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수적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채경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싸움을 즐기는 듯한 차가운 미소를 입가에 띄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녀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관절을 꺾고 급소를 공격했다. 그녀의 싸움은 무용처럼 우아하면서도 동시에 뼈를 부수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다. 하도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는 수많은 경호원들을 고용해 왔지만 저토록 완벽하게 상대를 제압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죽음의 무도를 추는 발레리나 같았다. 그녀는 주차장의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활용했다. 기둥을 이용해 몸을 숨기고 자동차를 방패 삼아 상대의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 그녀는 맨손으로 총을 든
4명의 장정을 차례로 쓰러뜨렸다. 마지막 남자가 겁에 질려 그녀에게 총을 겨누었을 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팔을 꺾어 총을 빼앗고 개머리판으로 그의 턱을 가격해 기절시켰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주차장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채경은 주변을 둘러보며 또 다른 위협이 없는지 경계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홀로 서 있는 하도윤과 마주쳤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그녀의 정체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자의 냉철하고 공허한 평온함만이 존재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채경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다. 복잡한 일에 얽히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잠깐 그가 다급하게 그녀를 불렀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소리 없이 사라졌다.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쓰러진 괴한들과 그들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하도윤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에 그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령처럼 나타나 악마처럼 싸우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여자. 그의 철옹성 같던 세상에 처음으로 예측 불가능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평소보다 훨씬 더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방금 그 여자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음 날 아침 유신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하도윤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자신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보안팀장에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목숨 값이 자네들 연봉보다 못한 거였나? 그의 질책에 보안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젯밤의 습격은 유신그룹의 완벽한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그의 권위에 대한 모욕이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났던 그 여자. 그는 어젯밤의 CCTV 영상을 수십 번도 더 돌려보았다.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는 뇌리에 선명하게 밝혀 있었다. 군더더기 없이 상대를 제압하는 움직임, 그리고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던 깊은 눈빛. 그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내야만 했다. 찾아내. 그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서라도 24시간 안에 내 앞에 그녀를 데려와. 그의 지시에 유신그룹의 정보팀이 총동원되었다. 그들은 흐릿한 CCTV 영상 속 얼굴을 복원하고 전직 군인, 경찰, 경호업체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았다. 하도윤의 초조함이 극에 달할 무렵 한 젊은 분석가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제도권이 아닌 프리랜서 경호원이나 해결사들이 활동하는 어둠의 경로를 추적해 보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실마리를 찾아냈다. 고스트라는 코드네임으로 활동하는 업계 최고의 실력을 가졌지만 신원은 철저히 베일에 쌓인 한 여성 경호원,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연락책으로 알려진 한 흥신소 소장을 통해 그들은 마침내 그녀의 진짜 이름과 주소를 알아냈다. 보고서에 적힌 그녀의 이름은 유채경이었다. 육군 특전사 출신, 각종 무술 유단자, 그리고 몇 년 전 작전 중 동료를 구하기 위해 상부의 명령을 어겨 불명예 전역을 했다는 기록까지.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거액의 사채와
그로 인해 차 앞 딱지가 붙은 낡은 빌라의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하도윤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는 그녀를 움직일 수 있는 완벽한 무기를 손에 넣은 것이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부르지 않았다. 대신 그가 직접 그녀를 찾아갔다. 유채경이 살고 있는 낡은 빌라는 그가 사는 화려한 펜트하우스와는 다른 세상에 속한 공간이었다. 그가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연 것은 훈련복 차림의 채경이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그를 경계했다. 무슨 용건이시죠? 하도윤은 그녀의 집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그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용건은 간단해. 나와 결혼해 주시오. 그의 폭탄 같은 발언에 채경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그가 미쳤거나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헛소리할 시간 없으시다면 돌아가 주시죠. 그녀의 냉담한 반응에도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지독할 정도로 논리적인 설명을 시작했다. 어젯밤의 습격은 내부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 지금 내 주변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는 당신의 실력이 필요하고 그 실력을 온전히 나를 위해서만 쓰게 만들고 싶소. 그는 말을 이었다. 직원은 돈으로 매수할 수 있지만 아내는 법과 사회적인 관계로 묶여 있지. 이것은 비즈니스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보안 계약. 그는 그녀가 서류 봉투를 열어보도록 눈짓했다. 봉투 안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모든 빈문서와 함께 상환 완료라는 붉은색 도장이 찍힌 영수증. 그리고 그녀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만큼 거액이 적힌 이혼 위자료 합의서가 들어 있었다. 나와 결혼하고 나를 지켜주시오. 그럼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지. 당신의 가족은 더 이상 빚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거요.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달콤했지만 동시에 지독히도 모욕적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과 기술 그리고 결혼이라는 신성한 가치를 돈으로 사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상처 입었지만 그녀는 아픈 어머니와 빚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이것을 결혼이 아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가장 위험하고 긴 임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결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하도윤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이 제안한 임무는 수락하겠습니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단어 대신 임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와 자신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하도윤은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렸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그가 원하는 결과만 얻으면 그만이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구청에서 아무런 감정 없이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었다. 축하해주는 사람도 꽃다발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건조하고 삭막한 결혼식이었다. 이제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구청을 나서자마자 하도윤이 그녀에게 말했다. 내 아내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살게 될 거요. 당신의 첫 번째 임무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는 그녀를 위해 자신의 차문을 열어주었다. 채경은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 하도윤의 아내이자 경호원이라는 기묘한 임무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하도윤의 펜트하우스는 그의 명성만큼이나 차갑고 높고 그리고 외로운 공간이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담는 거대한 통유리 창은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상징하는 듯했고 최소한의 가구만이 놓인 미니멀한 인테리어는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주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유채경은 이 거대한 유리 상자 안에 자신의 새로운 임무와 함께 갇히게 되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도윤은 다시 냉정한 CEO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는 그녀에게 집안의 구조와 자신의 서재 위치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알려준 후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그에게 그녀는 더 이상 구해준 은인이나 새로 맞이한 아내가 아니었다. 오직 자신의 안전을 책임질 24시간 작동하는 인간 보안 시스템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내 삶에 불필요한 방해는 만들지 마시오. 당신은 그저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존재하면 돼. 하지만 채경은 그림자가 될 생각이 없었다. 그녀에게 이곳은 신혼집이 아니라 잠재적인 위협으로 가득한 작전 구역이었다. 그녀는 개인적인 짐을 푸는 대신 펜트하우스 전체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군대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 집안의 모든 사각지대와 취약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에 이 완벽해 보이는 요새는 허점투성이었다. 몇 시간 후 그녀는 서재에서 일하고 있는 하도윤에게 찾아가 첫 번째 보고를 시작했다. 그녀의 태도는 직속상관에게 보고하는 군인처럼 딱딱하고 사무적이었다. 회장님, 아니, 지금부터는 경호 대상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경호 대상의 현재 거주지는 심각한 보안상 허점을 여러 개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호칭 변경과 직설적인 지적에 하도윤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채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분석을 이어갔다. 첫째, 전면 통유리는 저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즉시 방탄유리로 교체해야 합니다. 둘째, CCTV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 해킹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셋째, 경호 대상의 출퇴근 동선은 너무나 규칙적이라 적에게 완벽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수십 가지의 문제점을 막힘없이 지적했다. 그 어떤 경호팀장도 감히 그의 심기를 거스르며 하지 못했던 말들이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집안의 고용인들과도 마찰을 일으켰다. 특히 수십 년간 하씨 집안의 안살림을 도맡아 온 박 집사는 갑자기 나타나 안주인 행세를 하는 그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경멸했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모를 것이 감히 회장님께 가르치려 들다니. 하지만 채경은 그런 감정적인 비난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박 집사의 동선과 습관 속에서 보안상의 문제점을 찾아내 역으로 지적했다. 그녀의 빈틈없는 전문성 앞에서 집안의 누구도 더 이상 그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하도윤은 이런 그녀의 모습이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독하게 흥미로웠다. 지금까지 그의 곁을 거쳐간 수많은 여자들은 모두 그의 돈과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그의 재산이나 외모 사회적 지위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었다. 그녀의 눈에 그는 오직 보호해야 할 대상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의 이런 완벽한 무관심이 역설적으로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들의 기묘한 결혼 생활이 시작된 지 며칠 후 그의 사촌 동생인 백이수가 형수님께 인사드린다 는 명목으로 펜트하우스를 찾아왔다. 유신그룹의 부사장이자 하도윤의 유일한 경쟁자인 그는 형과는 정반대로 늘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다니는 남자였다. 그는 최고급 와인과 꽃다발을 들고 와 채경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 형수님 정말 미인이시네요. 우리 형님이 왜 그렇게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채경은 그의 눈빛 속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계산과 질투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특수 훈련을 통해
사람의 미세한 표정과 몸짓으로 거짓을 읽어내는 법을 배웠다. 백이수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의 과장된 친절에 말려들지 않고 예의 바르지만 단호하게 거리를 유지했다. 과찬이십니다, 부사장님. 그들의 짧은 만남 내내 채경은 한순간도 경계를 풀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모든 질문과 행동 속에서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려 했었다. 백이수는 그런 그녀의 태도에서 그녀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하도윤이 왜 이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지에 대한 의심과 함께 자신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는 불안감을 안고 돌아갔다. 백이수가 돌아간 후 하도윤이 거실로 나와 그녀에게 물었다. 내 사촌 동생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는 그녀의 대답을 통해 자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채경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이내 몸을 돌려 그를 마주보았다. 그녀의 대답은 한 명의 가족으로서가 아닌 한 명의 경호원으로서의 냉철한 분석이었다. 너무 많이 웃는군요. 그녀가 말했다. 사람들은 보통 바보이거나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때 그렇게 웃습니다. 그리고 백이수 부사장은 결코 바보가 아니죠. 잠재적 위협 요소 목록에 추가해야 합니다. 최우선 감시 대상으로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하도윤의 허를 찔렀다. 그는 자신의 사촌 동생을 단 한 번 보고 그의 본질을 꿰뚫어 본 그녀의 능력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들인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들의 기묘한 결혼 생활이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날은 유신그룹의 창립 기념 자선 파티였다. 하도윤은 출근하는 그녀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통보했다. 오늘 저녁 파티에 내 아내 자격으로 참석해야겠소. 우리의 결혼을 공식화하는 첫자리니 실수하지 않도록. 채경은 그의 말에 미간을 찌푸렸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공개된 장소는 경호의 최악의 환경이었다. 그것은 임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었다. 제 임무는 경호 대상의 신변 보호이지 사교계 인형놀이가 아닙니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하도윤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시오, 유채경 씨. 당신은 내 아내 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있소. 이것 또한 임무의 일부야. 아니면 우리의 계약이 위장이라는 것을 세상에 광고라도 하고 싶은 건가? 그의 논리적인 반박에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펜트하우스에는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팀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채경을 마네킹처럼 취급하며 화려하고 노출이 심한 드레스들을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하지만 채경은 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몸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심플한 디자인의 검은색 실크 드레스였다. 장식은 거의 없었지만 오히려 그녀의 다부진 몸매와 강인한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드레스 안에 금속 탐지기에 걸리지 않는 비금속 재질의 호신용 무기를 숨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녀가 거실로 나갔을 때 그녀를 기다리던 하도윤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경호원이 아닌 한 명의 여자로 보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도 뚜렷한 이목구비와 꾸미지 않아도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존재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이 결혼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감정의 게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예감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상류층의 축소판과도 같았다. 두 사람이 함께 모습을 드러내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베일에 쌓여있던 유신그룹 총수의 아내가 소문대로 정말 이름 없는 가문 출신의 여자라는 사실에 대한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멸이 공기 중에 가득했다. 하지만 채경은 그런 시선들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 대신 연회장의 모든 비상구와 CCTV의 위치, 그리고 잠재적인 위협 요소를 파악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백이수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두 사람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며 교묘하게 채경의 과거를 떠보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질문은 채경의 예에 바르지만 철벽 같은 방어에 막혀 돌아올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보다 이 여자가 훨씬 더 영리하고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계획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던 자신의 수하에게 눈짓을 보냈다. 계획을 실행하라는 신호였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하도윤은 그룹을 대표하여 무대 위로 올라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었다. 채경은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의 예민한 감각이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금속이 갈리는 소리를 포착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대 위의 하도윤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머리 위에서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계산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샹들리에의 무게 낙하 속도, 그리고 충돌 예상 지점까지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채 2초도 되지 않았다. 소리를 지를 시간도, 사람들을 대피시킬 시간도 없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행동했다. 그녀는 연설을 하고 있는 하도윤을 향해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지금 뭐 하는, 그가 당황하며 소리치는 순간 그녀는 그의 몸을 강하게 밀쳐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고 바닥을 굴렀다. 그녀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다. 그녀는 두 사람의 몸을 무대 아래의 단단한 테이블 밑으로 굴려 넣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이 원래 서 있던 자리로 거대한 샹들리에가 굉음을 내며 추락했다.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연회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혼란으로 가득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모든 소란이 잠시 멎었을 때 하도윤은 자신이 한 여자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위로 그녀가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그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팔에서는 날카로운 유리 파편의 베인 상처를 따라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멍하니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의 신음 대신 여전히 주변을 경계하는 냉철한 경호원의 표정만이 존재했다. 그 순간 그의 심장 어딘가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지금까지 그녀를 돈으로 산 편리한 도구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방금 자신의 목숨을 던져 그의 목숨을 구했다. 이것은 계약의 범주를 넘어서는 헌신이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는 감정과 함께 그녀의 안위에 대한 강렬한 걱정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 차가운 계산 대신 뜨거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경호원들과 호텔 직원들이 달려왔을 때 하도윤은 여전히 바닥에 쓰러진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백이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그에게 다가왔지만 그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무시했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자신을 구하고 피를 흘리는 이 여자 유채경만이 존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묻은 먼지를 닦아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낯설고 부드러운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다쳤소. 연회장의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하도윤은 구급차를 부르겠다는 비서의 제안을 묵살하고 직접 유채경을 차에 태워 거칠게 운전했다. 채경은 팔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손수건으로 지혈하며 이 상황이 자신의 임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자신의 부상은 그저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사소한 변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하도윤의 생각은 달랐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녀의 상처와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진 그녀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 그 이상이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거의 반강제로 그녀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서재에서 육중한 구급상자를 가져왔다. 가만히 있으시오. 그는 상처를 직접 보겠다며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채경은 본능적으로 그의 손길을 피하며 말했다. 이 정도 상처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녀의 딱딱한 거절에 하도윤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남자였다. 그는 그녀의 저항을 무시하고 강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아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두 사람의 몸이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채경은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그녀가 지금껏 본 적 없는 낯선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였고 걱정이었으며,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혼란스러운 소유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심장이 통제 불능 상태로 뛰는 것을 느꼈다. 임무 중에는 결코 느껴서는 안 될 위험한 감정의 동요였다. 하도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의 손안에 잡힌 그녀의 가녀린 팔과 자신을 흔들림 없이 바라보는 그녀의 깊은 눈동자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 알코올 솜을 타고 흐르는 소독약, 냄새와 그녀에게서 나는 은은한 비누 향기가 뒤섞여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이 여자를 더 알고 싶고 그녀의 상처를 직접 치료해주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을 뿐이었다. 그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서툰 솜씨로 그녀의 상처를 소독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아프지는 않았다. 그는 상처 주변의 유리 파편을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연고를 발라주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그녀의 팔과 손에 남아있는 희미한 흉터들을 발견했다. 총알이 스쳐 지나간 자국, 칼에 베인 상처. 그녀가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녀의 몸이 대신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이 상처들은 뭐요?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질문에 채경은 시선을 피하며 짧게 대답했다. 오래전 임무 중에 생긴 흉터일 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 과거는 지우고 싶은 아픔이자 약점일 뿐이었다. 그녀의 다친 태도에 하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붕대를 감아주며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다. 왜 그랬소? 왜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한 거지?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은 없었을 텐데. 그의 질문은 허를 찌르는 것이었다. 그녀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본능이었다. 경호원으로서의 본능, 그리고 어쩌면 한 명의 인간으로서 눈앞의 위험에 처한 다른 인간을 구해야 한다는 당연한 본능. 그것이 제 임무니까요. 경호 대상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녀는 다시 임무라는 이름의 방패 뒤로 숨었다. 그녀의 대답에 하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렸다.
임무라. 유채경 씨, 당신은 가끔 나를 당신의 남편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물건처럼 대하는군. 그의 말에 채경이 고개를 들었다. 계약상으로 당신은 제 남편 이전의 경호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그 호칭부터 바꾸는 게 어떻겠소? 이제부터는 경호 대상이나 회장님 대신 내 이름을 부르도록 하도윤이라고. 그의 제안은 그들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시도였다. 치료가 끝난 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도윤은 위스키를 두 잔 따라 한 잔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몸을 던진 것은 처음이었소. 내 주변에는 언제나 내 것을 빼앗으려는 자들 뿐이었지. 그의 목소리에는 그가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온 지독한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그의 고백에 채경의 마음속 단단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그저 차갑고 오만한 CEO가 아닌 상처받기 쉬운 내면을 가진 한 명의 외로운 남자로 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날 밤 처음으로 임무가 아닌 개인적인 대화를 조금 나누었다. 그리고 그 짧은 대화는 두 사람의 관계에 그 어떤 사건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채경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팔에 감긴 붕대를 내려다보았다. 붕대에서는 그가 발라준 연고 냄새와 함께 그의 낯선 채취가 희미하게 묻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었다. 하도윤 역시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그녀의 상처를 만졌던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피부에서 느껴졌던 뜨거운 온기가 여전히 그의 손끝에 남아있는 듯했다.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거짓 결혼에 예기치 못한 진짜 감정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유신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회장 부부가 창립 기념 파티에서 끔찍한 사고를 당할 뻔했다는 뉴스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경찰의 초기 수사 결과는 단순한 설비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로 잠정 결론이 났지만 하도윤은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미수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표출하는 대신 서재에 틀어박혀 밤새 무언가를 분석하고 있는 유채경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채경은 하도윤과 그의 보안팀을 회의실로 소집했다. 그녀는 밤새 호텔의 설계 도면과 보안 영상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보고는 경찰의 어설픈 결론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녀는 샹들리에를 지탱하던 와이어가 노후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절단한 흔적을 찾아냈고 사고 직전 현장을 빠져나간 가짜 호텔 직원의 동선을 정확히 지적해냈다. 그녀의 완벽한 분석 앞에서 유신그룹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안팀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하도윤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의지해왔던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그리고 눈앞에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기존의 보안팀장을 해임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임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유채경에게 말했다. 이 시간부로 이번 사건의 모든 조사 권한을 당신에게 위임하겠소. 당신에게는 유신그룹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내 직속 라인을 통해 모든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배후를 찾아내시오. 그의 파격적인 결정에 회의실은 술렁였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하도윤의 눈은 자신의 결정에 의문을 품는 자는 누구든 용서하지 않겠다는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렇게 유채경은 하루아침에 유신그룹에 보이지 않는 실세이자 하도윤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사냥하기 위해 손을 잡은 완벽한 동맹 관계가 된 것이다. 그날 이후 하도윤의 거대한 서재는 그들의 비밀 작전 본부로 변했다. 낮에는 각자 회장과 그의 아내 역할을 연기했지만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서재에 모여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하도윤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백이수가 진행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을 비밀리에 감사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백이수가 범행에 사용했을 비자금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채경은 인적 네트워크와 전술적인 분석에 집중했다. 그녀는 가짜 호텔 직원의 신원을 추적하는 한편 백이수의 주변 인물들을 하나씩 분석해 나갔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약점과 관계도를 파악하여 언젠가 사용하게 될 비장의 카드로 정리해 두었다. 함께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지면서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공기는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끈끈한 동지애와 묘한 신뢰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하도윤은 늘 차갑고 이성적이기만 한 줄 알았던 채경이 때로는 지독한 승부욕에 불타는 열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채경 역시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줄로만 알았던 하도윤이 사실은 누구보다 뛰어난 통찰력과 회사를 지키기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침내 그들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하도윤의 비밀 감사팀이 백이수가 관리하던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서 거액의 자금이 유령 컨설팅 회사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지만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었다. 하도윤이 자금의 흔적을 추적하는 동안 채경은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다. 그녀는 자신의 옛군 동료였던 현재는 국정원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은밀히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는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와 그 회사가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뒷조사를 부탁했다. 며칠 후 그녀의 손에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전달되었다. 파일 안의 내용은 그녀의 모든 추측을 확신으로 바꿔주기에 충분했다. 유령 회사의 소유주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폭파 전문가였고 그는 과거 여러 차례 청부 살인 및 테러에 연루된 전적이 있는 위험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의 과거 경력 중 채경의 눈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다. 그는 백이수가 군 복무를 하던 시절 그의 직속 상관이었던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백이수는 자신의 옛 부하를 이용해 유령 회사를 차리고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후 그 돈으로 전문 킬러들을 고용해 하도윤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주차장 습격 사건과 샹들리에 사고 모두 그의 지시 아래 이루어진 치밀한 범죄였다. 채경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하도윤에게 보고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하도윤의 얼굴이 분노로 하얗게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핏줄인 사촌 동생이 자신의 목숨을 노렸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다. 그의 눈에서 차가운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놈이 감히 나뿐만 아니라 당신까지 해치려 했어. 그는 채경의 다친 팔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분노는 이제 백이수를 향한 복수심을 넘어 자신을 구해준 여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방어는 끝났소. 그놈을 그냥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우리가 직접 덫을 놓고 그놈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 파멸하게 만들어야 해. 그놈이 나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을 우리가 되찾아오는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채경은 그의 옆에 서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전략적 동맹은 이제 피해 복수를 위한 완벽한 파트너십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하도윤과 유채경이 계획한 덫은 백이수의 가장 큰 약점인 탐욕과 조급함을 겨냥한 것이었다. 하도윤은 이사회를 통해 유신그룹의 미래가 걸린 극비의 해외 신기술 기업 인수 합병 계획을 발표했다. 그 기업을 손에 넣는 자가 그룹의 차기 주인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그리고 그는 이 중대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일주일간 해외 출장을 떠난다고 공표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룹의 권력에 일시적인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신호를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다. 이것은 백이수에게는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였다. 하도윤이 없는 동안 이사회를 포섭하고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여 그룹의 경영권을 찬탈할 수 있는 완벽한 시나리오. 그는 이 달콤한 미끼를 결코 거부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조성한 모든 비자금을 총동원하여 이사들을 매수하고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에 착수했다. 모든 것이 하도윤과 유채경이 예측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백이수 역시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최근 하도윤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자신만만하다는 것과 그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유채경이라는 여자의 존재가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다. 그녀는 단순한 장식용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가장 큰 변수이자 제거해야 할 최우선 목표물이었다. 그는 하도윤이 출장을 떠난 지금이야말로 그녀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수정했다. 하도윤을 치기 전에 그의 가장 날카로운 창인 유채경을 먼저 부러뜨리기로. 그는 자신이 고용한 킬러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다. 하도윤의 해외 출장은 위장이고 사실 그는 유채경과 함께 외부와 차단된 비밀 별장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는 그 별장의 위치와 함께 유채경을 제거하고 그녀가 마치 내부의 배신자인 것처럼 위장할 증거물들을 함께 전달했다. 그는 이 계획으로 유채경을 제거하는 동시에 그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 하도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도윤이 출장을 떠나기 전날 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채경은 마지막으로 작전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다. 너무 간단해.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백이수 같은 자가 이렇게 쉽게 우리가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 리가 없어. 분명 다른 무언가를 꾸미고 있을 거야. 그녀의 직감이 보이지 않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감을 하도윤에게 털어놓았다. 그의 목표는 당신이 아니라 나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없는 동안 당신의 가장 큰 신뢰를 받는 나를 제거하여 당신의 팔다리를 먼저 자르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에 하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그녀의 판단력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원래의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그들은 백이수의 역공을 역이용하는 더 큰 함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하도윤은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하지만 비행기에 오른 것은 그의 대역이었고 진짜 하도윤은 비밀리에 다른 곳으로 몸을 옮긴 상태였다. 한편 유채경은 계획대로 홀로 펜트하우스에 남았다. 하지만 그녀 역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옛 특전사 동료들로 구성된 최정예의 비공식 팀을 이미 펜트하우스 곳곳에 잠입시켜 놓은 상태였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기를 기다리는 숨 막히는 시간만이 남았다. 그날 밤 예상대로 어둠을 틈타 검은 복장의 괴한들이 펜트하우스에 침입했다.
그들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소리 없이 내부로 잠입했다. 그들은 이곳에 유채경 혼자만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거미줄처럼 짜인 완벽한 함정이었다. 채경과 그녀의 팀원들은 어둠 속에서 나타나 유령처럼 그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총성 없는 전쟁이었다. 펜트하우스의 값비싼 가구들이 부서져 나가는 소음과 사람의 뼈가 부러지는 섬뜩한 소음만이 간헐적으로 어둠을 갈랐다. 채경은 선두에 서서 적들을 지휘했다. 그녀는 더 이상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닌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몇 분 후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다. 백이수가 보낸 킬러들은 모두 생포되었고 그들의 입에서는 모든 계획의 전모가 술술 흘러나왔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을 때 채경은 거실 중앙에 서서 자신의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같은 시각 하도윤은 공항이 아닌 유신그룹의 본사 이사회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모든 이사들을 그 자리에 불러 모았다. 잠시 후 아무것도 모르는 백이수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이제 유채경이라는 눈의 가시가 사라졌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여유로운 미소로 하도윤을 바라보았다. 하도윤 역시 그런 그를 보며 차갑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앞에 놓인 태블릿 PC를 백이수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화면 속에는 방금 전 펜트하우스에서 생포된 킬러들의 모습과 함께 모든 것을 자백하는 그들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백이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하도윤이 지옥의 악마와도 같은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이수야, 아주 재미있는 영상이 있는데 다 함께 감상해 보지 않겠나? 사냥은 끝났다. 태블릿 PC 화면 속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붙잡힌 킬러들이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있었다. 그들의 배후에 백이수가 있으며 그의 목표는 유채경을 제거하고 그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다는 끔찍한 진실이 고요한 이사회 회의실 안에 울려 퍼졌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경악과 불신 속에서 백이수에게로 쏠렸다.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영상이다. 하도윤 내놈이 감히 나를 몰아내기 위해 이런 비열한 수작을 부리는구나. 그는 이사들을 향해 호소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를 제거하고 회사를 독차지하려는 하도윤의 더러운 쿠데타입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절박하고 사실적이어서 몇몇 이사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도윤은 그런 그의 발악을 차가운 미소로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마치 연극의 다음 막을 예고하는 연출가처럼 여유롭게 손가락을 튕겼다.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이 켜지고 새로운 증거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백이수가 관리하던 해외 프로젝트의 비밀 자금 흐름도였다. 수백억에 달하는 회사 돈이 유령 컨설팅 회사를 통해 빠져나가 어떻게 그의 비자금으로 조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회계 자료였다. 조작이라고 했나 사촌 하도윤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렇다면 이 장부도 조작된 것인가? 자네가 고용한 킬러들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이 돈의 출처를 한번 설명해 보지. 그래, 그의 날카로운 추궁에 백이수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갔다. 하지만 하도윤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스크린에 또 다른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창립 기념 파티에서 일어났던 샹들리의 사고에 대한 분석 보고서였다. 보고서 안에는 사고 직전 샹들리에의 와이어를 조작한
가짜 호텔 직원의 신원과 그가 백이수의 비서로부터 돈을 받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모든 범죄가 시작되었던 지하 주차장 습격 사건의 배후 역시 백이수가 군 시절부터 관리해 온 특수부대 출신 용병들이라는 사실까지 모든 범죄의 조각들이 백이수라는 단 하나의 이름을 향해 모이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사들은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원로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도윤은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자신이 꾸며낸 가짜 해외 MA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백이수가 그 계획을 진짜라고 믿고 자신이 없는 틈을 타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해 이 모든 무리수를 두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단지 저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 한 반역자입니다. 하도윤의 선언은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 백이수는 이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계획과 야망이 하도윤이 쳐놓은 거대한 덫 안에서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다. 그가 절망 속에서 무너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유채경이었다. 죽었어야 할 그녀가 아무런 상처 없이 그 어떤 때보다도 강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백이수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파괴해버렸다. 그는 괴물처럼 소리를 지르며 하도윤을 향해 달려들었다. 내 놈들을 전부 죽여버리겠어. 하지만 그의 발악은 회의실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 의해 허무하게 제압되었다. 그는 짐승처럼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하도윤과 유채경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이사들은 충격과 공포 속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주인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하도윤은 의장석에 서서 이사들을 차갑게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그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마지막으로 문가에 조용히 서 있는 유채경에게로 향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것은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어떤 대화보다도 더 깊은 교감이었다.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동지들만이 나눌 수 있는 굳건한 신뢰와 승리의 확인. 그들의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막을 내리고 있었다. 이사회 회의실의 문이 닫히는 순간 길고 길었던 전쟁의 막이 내렸다. 하도윤과 유채경은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뒤로하고 그들만의 요새인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승리의 여운이자 모든 것이 끝났다는 허탈감이었으며 동시에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기도 했다. 이제 그들을 묶어주었던 경호라는 명분은 사라졌다. 그날 이후 세상은 백이수 스캔들로 떠들썩했다.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유신그룹의 주가는 잠시 폭락했다가 하도윤의 완벽한 위기관리 능력 덕분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신뢰를 얻으며 반등했다. 백이수는 구속되었고 그를 따르던 모든 세력들은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다. 하도윤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고 그의 왕국은 더욱 굳건해졌다. 모든 외부의 위협이 사라진 펜트하우스는 역설적으로 이전보다 더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다. 지난 몇 주간 그들의 작전 본부였던 서재는 다시 원래의 고요함을 되찾았고
두 사람은 거대한 집안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피했다. 그들을 묶어주었던 계약의 목적이 달성된 지금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정해 내릴 수 없는 애매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법적으로는 부부였지만 감정적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먼 타인과도 같았다. 며칠 후 하도윤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서재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와 채경의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작성했던 결혼 계약서였다. 그는 서류의 한 조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경호 대상의 신변에 대한 위협이 완벽하게 제거되었을 시 본 계약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부로 우리의 계약은 끝났소. 그의 말에 채경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프로페셔널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 모든 짐을 정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임무 수행에 대한 최종 보고서와 비용 청구서는 비서실을 통해 전달하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감정을 숨기기 위해 다시 임무라는 이름의 갑옷 뒤로 숨었다. 그녀의 건조한 대답에 하도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의 눈에 깊은 실망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아픔이 스쳐 지나갔다. 임무, 비용 청구서라. 당신에게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은 그저 돈으로 계산될 수 있는 임무에 불과했나.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다가섰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래, 계약은 끝났소. 서류상의 관계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지. 하지만 나는 당신이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은 텅 비어 있었소.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뿐이었지.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 나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어. 당신과 함께 위험에 맞서고 작전을 짜고 밤을 새우던 그 모든 순간들이 나에게는 내 인생의 진짜 시간이었소.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뜨거웠다. 나는 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소. 그리고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고 싶어. 법이나 돈으로 묶인 관계가 아닌 마음으로 묶이는 진짜 관계, 경호원 유채경이 아닌 내 아내 유채경으로 내 곁에 머물러 주시오. 그의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고백에 채경은 숨을 멈췄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평생을 감정을 억제하고 모든 상황을 이성적으로 분석하도록 훈련받아 왔다. 사랑이라는 변수는 그녀의 인생 계획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지자 하도윤은 그녀가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요, 부탁이야. 제발 나에게 당신의 남자가 될 기회를 주시오. 당신을 지키고 당신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당신과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남편이 될 기회를.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의 눈 속에서 오만한 CEO가 아닌 사랑을 갈구하는 한 외로운 남자의 영혼을 보았다. 채경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평생 누군가를 지키는 역할만 해왔다.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기댄다는 것은 상상해 본 적도 없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두려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매력적인 유혹이기도 했다. 그녀는 길고 긴 침묵 끝에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대답은 그녀다운 방식의 수락이었다. 그 제안은 수많은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작전이군요.
그녀는 진지한 분석가의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하지만 성공했을 경우의 기대 효과는 충분히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신의 제안을 수락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하도윤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임무가 끝나고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유채경의 수락은 새로운 임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다만 이번 임무의 목표는 경호가 아닌 사랑이라는 그녀가 평생 배워본 적 없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하도윤은 난생 처음으로 직접 주방에 서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가 토스트를 굽는 동안 채경은 여전히 습관처럼 식탁이 아닌 주방 입구에 서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하도윤은 쓴웃음을 지으며 그녀의 손에서 보이지 않는 총을 빼앗듯 그녀를 식탁 의자에 앉혔다. 유채경 씨, 당신의 임무는 이제 끝났소.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경호원이 아니라 내 아내로서 나와 함께 아침을 먹어주시오. 이건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야. 그의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부탁에 채경의 얼굴에 처음으로 수줍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의 서툰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하도윤은 그녀를 위해 생전 처음으로 놀이공원에 갔다. 그는 롤러코스터를 타며 어린아이처럼 소리를 질렀고 그녀는 그런 그의 모습이 귀여워 소리내어 웃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스케줄에 그녀를 맞추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조용한 산책로나 낡은 재래시장을 함께 걸으며 그녀의 세계를 이해하려 애썼다. 채경 역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잠을 잘 때 그의 침실 밖 소파에서 쪽잠을 자지 않았다. 하도윤은 그녀를 위해 펜트하우스의 방 하나를 그녀만을 위한 개인 훈련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는 그녀의 세계를 존중했고 그녀 역시 그의 세계에 조금씩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때면 전술을 분석해주던 예리함으로 그의 사업적 고민을 들어주고 명쾌한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그녀는 그의 완벽한 경호원이었던 것처럼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이기도 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이 서로의 약점을 보듬어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도윤은 더 이상 자신의 외로움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힘들 때면 그녀에게 기대어 위로를 구했고 그녀는 그런 그를 말없이 안아주었다. 채경 역시 그에게 자신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았다. 군 시절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하여 동료를 구했던 일. 그리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야 했던 상처까지. 그는 그녀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녀의 정의로움을 존경했다. 어느 주말 하도윤은 채경의 부모님이 계신 작은 시골집으로 향했다. 그는 수억 원짜리 선물이 아닌 그녀의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갔다. 그는 그녀의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식으로 그녀와의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말했다. 제가 채경 씨를 평생 지키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그녀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다. 몇 달 후 그들의 진짜 결혼식이 열렸다. 수많은 기자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모인 화려한 호텔 결혼식이 아니었다. 그들은 가족들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만을 초대하여 그들이 함께 꾸민 펜트하우스의 정원에서 작은 언약식을 올렸다. 하얀 드레스 대신 그녀의 몸에 꼭 맞는 하얀 정장을 입은 채경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다. 하도윤은 그런 그녀를 보며 자신의 인생 최고의 계약은 바로 이 여자와의 결혼이었음을 깨달았다. 1년 후 그들의 첫 번째 결혼 기념일 밤. 하도윤은 채경을 데리고 한적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장소였다. 여전히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곳은 위험한 전장이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운명이 시작된 장소였다. 그는 차에서 내려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1년 전 오늘 이곳에서 한 유령이 내 목숨을 구했지.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채경 역시 웃으며 대답했다. 1년 전 오늘 저는 이곳에서 제 인생 최악의 장기 임무를 수락했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차가운 계산 대신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다. 그녀의 눈에도 임무에 대한 긴장감 대신 사랑하는 남자를 향한 부드러운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심장 위로 가져갔다. 이제 임무는 끝났소, 유채경.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깊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입맞춤을 하는 그 순간에도 그녀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그의 어깨 너머 주변의 어둠을 향해 경계를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버릴 수 없는 습관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임무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본능이라는 것을 하도윤은 알고 있었다. 그는 그런 그녀를 더욱 깊이 사랑했다. 위험천만했던 계약 결혼은 마침내 세상 그 어떤 운명보다도 더 강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완성되고 있었다.